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태우 맞아? 그럼 x반은 뭘 따르는데? 60 3분의 아니 3분의 1의 제곱 아니야? 3분의 2의 제곱이냐? 아니 3분의 1의 제곱이지? 이렇게지. 그지? 그러면 확률 계산하려면 이게 뭘 할 거야? 표준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걸 표준화하면 여기가 3이 되냐? 두 번째 걸 표준화하면 여기는 a-60의 3배가 되겠지?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가 작거나 같다. 여기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라고 했어 내가? 얘랑 얘랑은? 절대값은 갖고 보고 반대다고 했지? 그럼 답이 안 맞는데? 저거 분산 밖에 나왔냐? 3분의 2지? 야씨 꼴트를 봐네. 3분의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60에 2분의 3배라고. 그럼 얘가 얼마 한다고? 마3이 한다고. 58이면 되겠네. 됐죠? 네. 넘어갈게요. 10번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알파%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에서 B다. 지금 물어보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E 곱하기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런데 표준편차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얘도 변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신뢰도가 동일한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몇 배란 얘기야? 9배란 얘기 아니야? 실제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3에서 1로 3분의 1 배할 수 있는 요인은 이거 고정이죠. 이것도 고정입니다. 그럼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n이 몇 배다? 9배다. 이래야만 말이 되는 거죠. 지금 16개 있으니까 144개다. 이렇게. 존나 쉽죠? 존나 쉽죠? 이렇게 쉽다니까요. 네. 자, 넘어갈게요. 9번 정규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파라고 할 때 얘가 좀 이상한 식이지. 왜냐하면 x반은 m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지? 표준화의 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표준화의 식이 아닙니다. 저걸 어떻게 해줘야만 표준화의 식이 되죠? 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니까 분자의 루트 n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면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고 여기 루트 n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표준화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니? 이럴 확률이 0.9 이상이다. 식 그대로 써보면 P 절대값 Z 4분의 루트 N 이게 0.9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겠지?
다시 써보면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P 0 Z 4분의 루트 N 이게 이거의 절반인 0.4 5야? 그렇겠죠. 예. 그럼 0.45랑 누가 상관이 있는데 얘가 상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상이라고 해서 확률이 더 커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4분의 루트 n이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n은 6.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계산하시면 46.2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7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표준화하고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12번 볼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모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고 같은 크기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신뢰 구간이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의 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했냐면 2 곱하기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표준편차 시그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고정값입니다. 그죠? 같은 크기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값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4대 3이라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5%이고 얘는 알파 %죠. 이해하시죠? 95%의 확률은 이걸 2배 하면 나오죠. 아니냐? 그지? 그러면 신뢰 개수가 얼마? 1.96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96에 4분의 3배가 필요하죠. 1.96 곱하기 4분의 3을 해요. 얘가 0.49? 0.49의 3배야? 그지? 그러면 얼마냐? 1.47? 이거는 얘기지. 신뢰 개수가. 그러면 신뢰도는 이거의 2배죠? 얼마예요? 0.858? 0.858이니까 알파 %는 얼마다? 85.8%다. 쓸데없는 계산하지 마. 그냥 딱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여한 요소는 3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보통 2가지를 고정시키고 나오고, 물론 문제에 따라서 1가지만 고정되어 있고 2가지가 변동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2가지를 반영시켜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됐고, 다 됐다기보다는 안 풀어 질문이 현재 없고. 니네 통계수 추정 왜 이렇게 풀기 싫어해? 특히 마지막에 추정을 제일 풀기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야? 자, 4번.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실제로 C가 얼마인지 알려준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이 지금 70이라는 얘기잖아. 70-C, 70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지? 그럼 뭘 빼게 돼 있니? 모평균 추정할 때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거나 빼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신뢰 개수 같은 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K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12분의 시그마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FN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신뢰도 동일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fn이 5분의 2c라고 했으니까 그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분의 2 곱하기 k 곱하기 12분의 시그마라는 얘기잖아. k 시그마 다 날라가니까 루트 n이 얼마란 얘기예요? 30이란 얘기죠. 그럼 n은 900이다. 졸라 하기 쉽다. 위에 평균이 바뀌는 거야. 어? 위에 거는 왜 70이고 밑에 거는 68이에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얘는 무슨 평균이냐면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은 추출할 때마다 바뀌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연찮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같은 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운 좋았네 뭐 이런 거지. 보통은 샘플링 할 때마다 평균이 바뀌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40명에서 한 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성적을 전체를 다 몰라요. 그래서 4명만 골라서 평균을 내서 반이 평균이 몇 점인지 알고 싶어. 그럼 그 4명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 점수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무엇이다? 확률 변수다. 이거 뽑을 때마다 변경된다. 어떻게? 확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1등급 수학 가볼까요? 이거 83쪽에 50번 하고 또 하나야. 71쪽에 50번 두 개인 것 같은데 71쪽 50번 먼저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외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3의 배수가 나오면 플러스 2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항 분포랑 상관이 있는 거죠. 실제로 450번을 시행을 하게 되면 몇 회가 3의 배수가 나왔냐가 이 점 P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항 분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항 분포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횟수. 이항 분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요. 그럼 x는 450 3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런데 450은 충분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들잖아? 뭐 그런 얘기 안 들었다고 쳐. 그러면 P의 위치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2x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x일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나온 것만큼 플러스 2를 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온 것만큼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3x 마이너스 450이에요. 그럼 이게 30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x가 얼마? 16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1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충분히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뭘 하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60부터 450까지 450ck 곱하기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450 K제곱 계산하셔야 돼요. 식 써줄까? 이걸 이항분포로 계산하면 이항분포는 각 확률을 다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K는 160부터 450까지 450 ck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450 K제곱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충분히 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딱 봐도 충분히 크지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물론 뭐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되긴 되는데 시험시간 뭐 한 10시간 주어져 있나?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큰 거예요. 그러면 정기분포로 생각하면 150이고요.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시면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거니까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럼 P, Z,
1 이거네요. 0.34 있죠? 그럼 0.16이겠죠? 0.5에서 0.34 빼면 되니까 됐어요? 네. 이러하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키워드가 횟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제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에서는 지금 얘의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얘의 위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얘의 위치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니네가 할 수 있는 해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고 걔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해야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걸 찾아야 돼 무조건. 이항분포이거나 정기분포겠죠. 그죠? 네. 그렇고 50번을 보죠.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10만 권의 공책을 생산한다. 생산되는 공책 한 권의 무게는 그럼 공책 한 권의 무게가 뭐인 거예요? 확률 변수인 거예요. x를 잡을게요. 그럼 이 x는 뭘 따른다고 했냐면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공책은 100권씩 상자에 포장하여 출고된다. 자, 100권씩 상자에 포장한다 라고 했고 한 상자의 무게가 5,920 미만이면 불량품이다 라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들은 상자의 무게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X바, 그러니까 한 상자 속에 들어있는 노트 한 권의 무게, 걔는 확률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표본 평균이죠. 얘가 N 5평균하고 같고 표본의 개수가 100개라고 볼 수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4 5분의 2의 제곱, 이걸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거는 100x바가 59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상자의 무게를 확률변수 y 이따위로 잡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한 상자의 무게를 표본 평균의 100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x바 59.2가 되죠. 자, 이제 표준화하면 p z 0.8 5분의 4야. 5분의 4 곱하기 2분의 5죠. 2가 되겠지 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02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루에 평균 몇 상자? 10만 권의 공책이니까 10으로 나누면 1000상자야. 지금 우리가 계산한 확률이 뭐냐면 한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1000상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2를 곱하셔야죠. 그래서 하루 평균 20상자의 불량품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 줄 아는 사람이 푸는 걸 보면 존나 개쉽거든요. 본인이 풀 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기분 좀 이따 더 받아줄 테니까 문제 좀 더 이어서 풀어봐요.